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이 점점 더 포용적이지 않고 배타적이 되어간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버클리 소속인 하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미국이 포용적이지 않고 인클루시브하지 않고 더 배타적이 되어가고 있다, 익스클루시브 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소수계, 이민자, 여성, 장애자, 이런 부류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결론은 하스 연구소가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해서 과학적인 수치로 결과를 찾아낸 것이고, 이것을 또 주별로 나누어 봤고, 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해본 결과입니다. 보통 인정 문제를 우리가 분석할 때 포용성, 배타성, 이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백인, 남성, 크리스천, 성다수자를 비백인, 소수계, 여성, 비기독교인, 성소수자, 장애자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 평가의 핵심은 혐오범죄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대변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의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차별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따져보는 것이고, 이 소득 불균형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민법, 망명법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 또 투옥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UC 버클리 대학의 하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연구가 매우 학술적인 연구 같지만은 사실은 이 조사가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짧게 얘기를 하면은 해당 사회가 비백인 소수계, 여성, 비기독교인, 성소수자, 이민자, 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 범주에 넣는가, 그런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따져보는 것이고, 아니면은 them and us, 그들과 우리, 또는 you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사고로 이들을 배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스 연구소가 내린 결론의 기본은 2018년도에 더욱 인클루시브해진 주가 미국 내에 12개 주가 있고, 더욱 익스클루시브해진 주가 11개 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주는 2017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타적으로 된 요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 수 또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또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감세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인정문제, 혐오범죄가 더 증가한 것이 숫자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요소들을 보면은 국제적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따집니다. 미국의 내년도 난민 입국 제한수가 3만 명까지입니다. 금년도에 4만 5천 명을 받아들였고, 작년도 2017년도에는 11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가장 낮은 것이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배타적이고 인류애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2016년도에 가장 포용적인 나라 순위에서 2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69위로 아주 뚝 떨어졌었고, 현재 58위로 약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것이 투옥률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 인구 10만 명당 655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약 200만 명이 감옥에 현재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 Criminal Justice Reform이라는 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모된 것 중에서 미국 내에 진보적으로 향상이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midterm election에서 많은 여성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모슬렘 의원이 선출이 됐고 콜로라도에서는 동성애자가 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소위 political representation, 정치적인 대변인 그룹의 소수계 진출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하스 조사에는 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든가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성이 이 사회에 크게 늘어났다,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달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베링턴에 있는 한 동성애자의 집에 소위 그 레인보우 플래그라는 동성애자를 표시하는 깃발이 훼손이 됐는데, 그 직후에 인근에 있는 이웃들이 모두 집집마다 이 동성애자를 표시하는 레인보우 플래그를 개양한 사건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차별이나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배타적인 주는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0점입니다. 그 다음이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지입니다. 가장 포용적인 주로는 네바다주, 그리고 하와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입니다. 우리 일리노이 주는 중간치입니다. 36.81점으로, 캘리포니아는 44.59점으로 비교적 포용적인 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 영국 등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나라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75%가 비백인이고 또는 biracial, 혼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를 대표하는 2명의 하원의원이 모두 비백인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도 마츠이 히로노 의원, 일본계, 아시안계 상원의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대 배타적인 주 5개 주가 작년에 모두 Anti-Sharia Law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비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법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주로 남부, 중서부, 그리고 북부 지역의 보수적인 주들 여전히 배타적인 주로 남아 있습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를 비롯해서 알칸사, 테네시, 켄터키, 그리고 중서부의 오하이오,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오와, 캔서스.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 여전히 반이민적이고 반소수계적인 정서가 매우 강한 곳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친-트럼프 또는 친공화당적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미시시피주나 루이지애나에 가서 아주 살아라 하면은 꽤 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지역적인 반이민, 반소수계, 반포용성, 이 지역이 많은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종, 소득 불균형, 범죄, 반이민, 반소수계, 이런 흐름이 강해지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일각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반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가 변하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셀폰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는데 불편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주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놓치면은 그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돈을 더 낼 수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괄시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태극기, 촛불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미국의 인종 문제, 헬스케어, 텍스 컷, 펜션 프로블럼, 컨서버티즘, 리버럴리즘 이런 정도는 알고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해온 겁니다. 금년에도 바로 이 시간 시사 해설에게
절대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금년도 마지막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머릿속에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과 함께 주리사회 동향을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큰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온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2월 31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불러온 핵심 요인인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지를 주진 않았지만 매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고 있는 $57억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안을 불법 체류자 청년 추방위의 정책 프로그램이나 임시 체류 신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입법 내용을 바꾸는 대가로 이치에 맞는다면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미국 시민 1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이 간첩 행위를 하던 도중 구금됐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미국인의 이름은 폴 웰런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체포는 영국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 암살 미수 사건 등 러시아가 서방 국가와 간첩 스캔들과 휘말려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 마그니토고르스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건물이 무너져 현재 4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약 70여 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그니토고르스크시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경 고층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오후 1시 무렵까지 4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거의 70명에 이르는 주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버링턴에 있는 한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어제 탈출한 야생사자가 작업 중인 직원 1명을 공격해 사망케 했다고 센터 측이 밝혔습니다. 이 사자는 캐스웰 카운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직후 총격 사살당했습니다. 이 사자가 자물쇠로 잠겨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호소 측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의 총기 범죄가 2년 연속 감소됐습니다. 살인사건은 15%, 그리고 총기 발사는 18%가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기 발사 사건은 2,900건, 그리고 살인사건은 570건인데 이는 지난해 3,567건, 67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쿠카운티 데퓨티 세리프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3살 룩 헤즈페스트로 18년간 근무한 보안관입니다. 그는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시카고 경찰에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그의 경찰권을 몰수했습니다. 시카고 비어스가 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에게 24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비어스는 오는 주일 NFC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맞붙게 됩니다. 중계방송은 MBC-TV 오후 3시 40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7도. 새해인 내일은 흐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2도. 수요일과 목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0도.
목요일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7도입니다.